만세전에서 아주 중요한 관부 연락선 교과서 188쪽에 있어요.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 사이를 운항하던 연락선. 연락선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해안 횡단하면서 양쪽 육상 교통을 이어주기 위하여 다니는 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관부 연락선의 목욕탕 안에서 그리고 형사들에게 짐 수색을 당하는 거죠. 잠시 배에서 내려서 한자는 참고로 이을연, 헌솜락 되어 있는데 배선 이렇게 쓰는구나. 관부 연락선에 올라 배 안에 목욕탕에 들렀다. 176쪽입니다. 그래서 이 만세전 여러분 제목 보시면 3.1운동 1919년 그러니까 여기 제목 만세전 3.1운동 직전의 현실을 그린 소설. 그래서 이 제목을 통해서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염상섭님 소설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어요. 군몽보다도 훨씬 재미없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도 많고 지금 안 쓰는 말이 많아서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날개를 잘 보셔야 돼요. 소설 읽으시면서 왼쪽 날개 같이 보시면서 뜻 알면서 확인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내지가 무슨 뜻이냐? 일본. 자, 글을 보면 여러분은 이제 지루할 것 같으니까 178쪽에 이 그림. 자, 이 그림이 이 모든 글을 압축해서 보여주거든요. 배 안의 목욕탕. 자, 이 사람 딱 봐도 누구야? 주인공 이인화. 여기서 나라고 나오죠. 이인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막 거만하게 자기가 뭔가를 좀 아는 것처럼 계속 설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노동자 모집원이죠. 그리고 이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시골자라고 나오는 촌뜨기.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시골자냐면 이제 거구라고 나와요. 거구. 시골자는 때를 다 밀었는지 그 장대한 거구를 벌떡 일으켜. 그래서 그림을 보면 거구 같으니까 이분이 시골자 같고 이분이 시골자 동행.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이 두 사람이 듣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주인공이 이제 보고 있죠. 이 세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죠. 들리잖아. 그래서 이 노동자 모집원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조선 땅 중에 일본인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일수록 일본에서 일하겠다고 응모하는 조선 노동자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같은 곳. 그래서 막 꼬드겨서 막 부려먹는 두당 얼마 이래가지고 막 꼬드겨서 막 그 힘든 노동 현장에 막 쳐넣는다 이런 얘기를 막 자랑스럽게 떠벌리니까 이제 막 분노해요. 표정 지금 막 분노 느껴지죠. 충격. 주인공이 노동자 모집의 현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이거는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부산까지의 관부 연락선 타고 여행을 통해서 이 주인공이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구나. 난 너무 그동안 샌님이었구나. 글만 읽고 책만 읽고 현실을 몰랐구나. 이렇게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이 대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진한 조선인들을 꼬드겨서 노동자로 팔아먹는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이 두 사람은 낄낄 거리면서 듣고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면 상황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00마디 말 글보다 한 장의 그림. 도간에 든 쥐 같은 조선 사람들, 조선 노동자의 처지. 나는 22세쯤 된 책상 도련님인데 너무나 놀랍다. 목욕탕 안에서 들은 대화를 통해서 그에 따라 주인공의 마음, 심리가 드러나는 거죠. 이 주인공 나는 시를 씁니다. 그게 부끄러웠다. 윤동주님의 쉽게 씌어진 시 생각나요. 비슷하죠.
그렇게까지 소작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몰랐다. 꿈에도 들어본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 당시 농촌과 농민의 실제 상황을 깨닫기 전에 쓴 시 구절이죠. 이런 시. 이거 시. 이게 부끄러웠다. 이런 시가.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는 쉽게 시만 쓰는구나. 시나 쓰는구나. 반성, 성찰. 완전 윤동주님이네. 윤동주님이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자아 성찰의 대표 주자거든요. 이 소설의 주인공 이인화도 그렇다. 그래서 이제 목욕 다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이인화 계십니까? 아무리 일본어를 해도 조선 사람이 분명해. 그래서 아무리 일본어를 해도 조선 사람인 게 티나는 우리 두 사람은 일본 사람 앞에서 아이고 저 사람들 조선인이면서 애써 일본인인 척하네. 희극을 연작하는 앵무새격이었다. 굉장히 자조적이죠. 이제 또 이거는 김수영님하고 비슷하네. 스스로를 비웃는 거. 이인화 있습니까? 한 분이 나와라. 그래서 결국 나갔어요. 문 밖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아까는 태도가 확 바뀌었다. 아까는 대뜸 나가 하다가 이제는 점점 이제 공손해졌다. 그래서 결국 배에서 내립니다. 주인공이. 그리고 학생복 입은 형사와 함께 갔는데 인버네스 입은 형사, 양복에 외투를 입은 형사를 만납니다. 예. 그리고 유치장에서 가방을 열어요. 주인공 나의 가방을. 자, 그 다음 그림. 자, 이 그림만 또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학생복 입은 형사를 따라 주인공 이인화가 이제 끌려 나갔어요. 같이 나갔어요. 형사가 3명인데요. 자, 이 학생복 입은 형사는 이인화를 데려온 형사고요. 자, 지금 여기는 양복에 외투를 입은 형사예요. 자, 그리고 이 망토는 이제 인버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의 형사가 옷으로 구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학생복 입은 형사는 주인공 옆에 서 있고 양복과 외투를 입은 형사, 인버네스를 입은 형사 둘이가 막 짐을 이렇게 수색하고 있죠. 이인화의 짐을 막 뒤지는 거예요. 양복, 외투, 인버네스 입은 형사가. 요즘 인권 그래가지고 누군가의 짐을 뒤진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짐 수색을 당하고 있는 상황. 참담하죠. 막 짐을 뒤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짐을 왜 뒤지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주의, 레닌, 독립 요런 서적을 갖고 있나 그거를 찾아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전공은 문학 아니겠어요? 아까 시 쓴 거 보면 어쨌든 문학과 사회주의, 레닌, 이거 독립 이건 이제 직접적으로 완전 100%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편지, 소설, 초고, 몇 가지 원고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이 형사들이 찾는 사회주의, 레닌, 독립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주인공은. 자, 그래서 이제 겨우 형사들에게 풀려나가지고 배에 올랐어요. 자, 주인공의 눈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눈물이 나오고 있어요. 분노, 무력감, 충격,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불시에 검문을 받는 수모를 겪은 나의 참담한 심경이 눈물.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산에 도착해서 서울로 가는데 이 식민지 현실이 무덤과 같다고 느낀다. 주인공 나가 이렇게 배 타고 기차 타고 여행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비로소 알게 됐는데 이렇게 여행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현실을 모를 거 아니야. 근데 웬만큼 유학도 하고 형편이 돼야 이제 현실도 알 수 있는 거지. 많은 조선 사람들은 현실을 모르는 거죠. 돈 몇 푼에 조선인들이 노동자로 그냥 끌려가고 팔려가고.
그래서 만세전 원래 제목이 묘지였어요. 아까 무덤과 같다고 느꼈다고 했는데 조선의 현실을 자 잡지에 연재될 때 검열에 걸려서 연재 3회분이 삭제됐다. 이제 너무 세밀하게 묘사하니까 이제 막 조선인들을 꼬드겨가지고 감언이설로 꿰어가지고 노동자 모집하고 막 가방 불시에 막 수색하고 조선인을 차별하고 이런 상황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하니까 뭐야 하면서 딱 삭제한 거겠지. 그래서 일제 검열에 걸린 거죠.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런 무덤과 같은 현실을 막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막 앞장서서 나서고 그러진 않아요. 이제 이육사 시인은 시인이면서 또 독립운동가였는데 이제 시만 쓰고 독립운동은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시 쓴 분들 뭐 윤동주님, 김수영님, 이분은 실존 시인, 그리고 이 소설의 주인공 이인화. 이제 이분은 이제 소설 주인공인데 이 시인이고 이 두 분은 시인, 이인화는 소설 주인공인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제 김수영과 이인화의 공통점은 좀 자조적이고 스스로를 자조해. 그리고 다른 색깔. 이 윤동주하고 이인화님의 공통점은 이제 성찰하는 거죠. 그래서 성찰, 자조 모두 이렇게 자기 내면을 막 이렇게 탐구하는 거지, 막 현실에서 막 저서도 막 이렇게 막 하는, 막 싸우는 건 그런 건 아니죠. 조선의 현실을 알게는 되었지만 적극적으로 막 저항하거나 그런 삶을 살진 않는다.